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팔자 좋은 노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식들이 매달 수백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수십억 대 자산을 쌓아두고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주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외로운 분이 있는가 하면 남들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유독 얼굴에 퀴티가 흐르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년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이것을 가진 사람. 이 한 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노년의 근심 90%는 사라집니다. 과연 인생 후반전, 하늘이 내린 최고의 팔자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으로 내일부터 당장 바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70이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올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조금 늦추니 이제야 하나둘씩 선명해집니다. 인생을 하루로 치면 우리는 지금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저녁은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여유가 넘치고 또 어떤 분의 저녁은 몰아치는 찬바람처럼 고단하기만 합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한 무언가 때문일까요? 이른의 문턱에서 돌아보니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남 부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돈 100억 있어도 병상에 누워 콧줄 꽂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의사, 변호사여도 내가 화장실 한번 가는데 사람 불러야 하면 그게 팔자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상팔자는 아침에 눈 떠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세수하고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화장실 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손 안 빌리고 내 몸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노년 최고의 축복입니다. 건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가고 친구 만나 차 한 잔도 하고 손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침대가 곧 세상이 되고 천장이 곧 풍경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걸으십시오. 무릎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굳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둘째,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말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했는데 늙어서 용돈 다 쓰는 신세가 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며느리 눈치 보며 이번 달 병원비 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쪽팔린지 아십니까? 돈 많을 필요 없습니다. 월세 들어오는 작은 상가 하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자식한테 의지 안 하고 내 병원비, 내 용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팔자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엄마 그 돈 나 줘 하는 자식 앞에서 안 돼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돈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야 인생이지 매일 통장 잔고 걱정하며 사는 게 무슨 인생입니까? 물론 욕심내서 자식한테 다 몰아주고 빈털털이 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셋째,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따지지만 노년의 진짜 최고 수저는 내 집 수저입니다. 늙어서 남의 집에 산다는 것, 그것만큼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 집이요? 그게 남의 집이지 내 집입니까? 아들 집은 며느리 집이고 딸 집은 사위 집입니다. 합가에서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닌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 방에서 못 나갑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클까 봐 침만 꿀꺽 삼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볼일 보고 물 내리는 소리에 며느리 잠 깰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내 집에서 똥도 마음대로 못 누는 신세, 이게 사는 겁니까? 이건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내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내 왕국이고 내가 곧 법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든 새벽에 일어나든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더우면 런닝 바람으로 거실 활보해도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 천둥 같은 방귀 뀌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엄청난 행복입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주는 대로 받아먹는 진수성찬보다 내 집에서 양푼에 찬밥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쓱쓱 비벼 먹는 그 한 숟가락이 천배 만배 더 꿀맛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 채널도 내 마음대로 돌립니다. 손주 만화 영화 보는 꼴 안 보고 하루 종일 트로트 방송 틀어놓고 춤춰도 신고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이 곧 나의 권력이자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왜 명절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옵니까? 효심이 지극해서? 물론 그런 자식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깔고 앉아있는 저 집, 저 재산이 탐나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내 집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 하며 굽실거립니다. 집 팔아서 나눠주고 얹혀 살면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됩니다. 내 집 문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게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마패이자 늙어서까지 대접받게 해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모시겠다, 큰 집으로 가자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넷째, 속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친구는 죽고 형제는 멀어지고 자식은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게 늙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걷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씩 화투 치는 동네 할머니들,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말이 통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집에 자식이 10명 있어도 말이 안 통하면 그게 고독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 들어주고 웃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천군만마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사람을 만나십시오.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취미 모임도 가입해 보십시오. 집에만 박혀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TV보다 졸고 졸다 깨서 또 TV 보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텃밭에 가서 상추 따고 손주 봐주러 가고 복지관 가서 노래 교실 듣고 친구 만나 산책하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것도 쓸모고 텃밭 채소 나눠주는 것도 쓸모입니다. 그 작은 쓸모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 보면 대부분 마음가짐이 잘못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꼬여 있어서 불행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려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 보면 100이면 100 남하고 비교합니다. 옆집 김씨는 아들이 의사라 용돈 받고 산다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보며 살면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 남이 뭘 가졌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걸로 쏙 썩이면 바보입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남 부러워할 시간에 내가 가진 걸 세어 보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겁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남 신경 끄십시오. 내 인생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합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주고 손주까지 봐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대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중에 나 좀 잘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습니다. 밤새 한숨만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지만 별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한테 해준 건 투자가 아니라 내 의무였습니다. 보답 바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대신 자식 없이도 행복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식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사십시오.
가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담담해지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찾아옵니다. 집착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비우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나요?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야 마음이 든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것 같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보니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 어느새 다 짐이 되어 있더군요. 닦고 치우는데 기운만 빠지고 정작 내 몸 편히 누일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인생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만 애쓰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하지만 나이 들어 마주한 진짜 행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집 안에 안 쓰는 물건을 하나씩 내놓듯 이제는 마음속에 꽉 차 있던 원망과 미련도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캐캐 묵은 후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서글픈 미움. 그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덜어내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남은 인생길을 비로소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낸 자리에 우리가 채워야 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70년을 살아보고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모임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보다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줄 단 한 사람과의 찻자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인맥은 양보다 질입니다. 내 아픔을 제 일처럼 여겨주는 친구 하나, 혹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만약 그런 이가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나를 흉보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비워진 시간에 정말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눈빛 한 번 더 나누십시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음도 비우고 관계도 정돈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작은 비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한 성공이 아닌 아주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내가 계획한 것을 해냈구나. 이 작은 마침표들이 모여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멋지게 꾸려가고 있다는 당당한 믿음을 만듭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작은 약속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인생에는 비로소 품격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남이 해주는 대접에 목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알고 매일의 작은 성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70년 인생을 돌아보니 행복은 결국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소중한 인연에만 집중하며 매일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다양한 글귀를 전해드립니다.